안녕하세요. DIY 강아지 옷 만들기 초코 공방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 턱바지 케이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턱바지 케이프의 만들기 키트나 패턴을 구매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얇은 지짐이 원단을 이용해 주었기 때문에 안에 접착솜을 하나 붙여줄 거예요. 원단이 두꺼우면 접착솜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접착솜의 한쪽 면에는 반짝반짝한 풀이 붙어 있어요. 그 면을 원단의 안쪽에 대고 다리미로 비비지 말고 꾹꾹 눌러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턱바지의 안감에는 접착솜을 달아주었고 겉감에는 귀여운 당근 모양의 와펜을 하나 달아주었습니다. 이 와펜은 손바느질로 해주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박음질을 시작할 텐데요. 이 뒷부분에 밴딩, 고무줄 밴딩 들어가는 넥밴드 부분을 겉길이 마주 보도록 놓고 좁은 쪽 한쪽을 제외한 나머지 세 면을 박음질 해줍니다. 넥밴드는 두 장을 재단해 주는데요. 넥밴드의 긴 가로 길이는 목둘레의 엷은 2에서 4cm 정도를 더해준 길이입니다. 넥밴드의 좁은 부분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세 면을 박음질 해줍니다. 저는 넥밴드의 가운데 부분을 살짝 오목하게 재단을 해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오목하더라도 고무 밴드가 들어갈 정도의 폭은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목한 부분에는 가위밥을 넣어 주었고요. 그 후에 시접을 잘라 주었습니다. 시접을 정리해준 넥밴드는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좁고 긴 것을 뒤집을 때는 젓가락을 이용하시면 수월합니다. 그리고 젓가락을 이용해서 모서리도 어느 정도 모양을 좀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 후에 모서리를 또 송곳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송곳으로 모서리를 빼줄 때는 이렇게 튕기듯이 하시면 올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그시 잡아 당기듯이 모서리를 정리해 준 다음 다림질 해줍니다. 그 후에 고무밴드를 껴주는데요. 고무밴드는 끝까지 넣어주지 않고 끝에서 한 2cm 정도 남겨두셔도 됩니다. 그 부분에는 우리 티단추를 달아줄 부분인데 고무줄이 거기까지 가면 거기도 좀 쭈글쭈글 되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넣지 않고 끝에서 2cm 남기고 고무밴드를 껴주었고 박음질해서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넥밴드에 고무밴드를 껴주었습니다. 끝에 한 2cm 정도 남겨준 모습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고무밴드를 껴서 이렇게 쭉쭉 늘어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이 턱바지에 만들어둔 넥밴드를 연결할 거예요. 턱바지의 겉감의 한쪽에 이 고무밴드를 놓고 박음질해서 고정시켜 줍니다. 그 후에 안감과 연결할 텐데요. 요거를 세 개를 그냥 한꺼번에 같이 박음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겉감에 넥밴드를 연결한 후 안감과 겉길이 마주 보도록 놓고 반대쪽 한쪽만 제외하고 박음질 해줄 거예요. 먼저 케이프, 턱바지 케이프의 겉감에 한쪽에 넥밴드를 고정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 턱바지의 안감과 겉감을 박음질 해줄 텐데 넥밴드를 껴주지 않은 쪽 한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면을 박음질 해줍니다. 저는 얇은 원단을 이용해서 턱바지의 안감에는 접착솜을 붙여주었습니다. 접착솜이 없으면 그냥 심지 같은 거 붙여주셔도 되고 얇지 않은 원단은 이건 제외하셔도 됩니다. 심지는 시접까지 다 해서 붙여서 해주셔도 되고 저처럼 좀 두께가 있거나 좀 빳빳한 심지는 아니면 두께가 있는 접착솜은 시접 부분은 제외하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턱바지의 둥근 부분에 가위밥을 넣어줍니다. 특히 목둘레 부분처럼 오목한 부분에는 꼭 가위밥을 넣어주시고요. 그 후에 시접을 0.5cm 남기고 잘라준 다음 박음질을 하지 않는
좁은 한쪽 면을 통해서 뒤집어 줍니다. 저는 역시 젓가락을 이용해서 안쪽을 모양을 이렇게 가장자리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후에는 겉을 한번 상침해 줄 거예요. 이때 박음질을 하지 않은 부분에 시접을 안으로 1cm 접어서 다림질해서 모양을 잡아준 다음 케이프의 가장자리를 박음질해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 턱받이 케이프의 박음질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우리 뒤집어 주었던 부분의 시접을 안으로 1cm 접어서 다림질해서 모양을 좀 잡아준 다음 그 부분을 포함한 모든 케이프의 가장자리를 상침해서 모양을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가장자리에서 한 0.23cm 되는 부분을 박음질 해주었고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온 부분을 박음질 해주셔도 됩니다. 넥밴드는 고무줄이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상침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턱받이 케이프의 박음질은 끝났고요. 이제 이 여민 부분에 티단추만 달아주면 됩니다. 티단추를 달 때는 달려는 부분을 포개어 놓고 그 부분을 동시에 송곳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줍니다. 지금 요 넥밴드에 티단추를 달아주기 위해서 여입을 한 2cm 정도 남겨두었거든요. 그래서 티단추를 2개를 달아주셔도 되고 일단 저는 하나 다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티단추를 달 때는 중요한 거는 아이의 몸을 향하는 쪽에 이 뾰족하지 않은 그 티단추를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티단추 기구를 이용해서 영상처럼 꼭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은 바깥을 보는 방향이잖아요. 그 방향에 뾰족한 티단추를 달아주는데 이때 초보자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 방향을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이 닫히는 모양을 확인하고 티단추를 달아주셔야 이 티단추 방향이 아래와 위가 바뀌지 않게 올바르게 달아줄 수 있습니다. 티단추 다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고 요즘은 기구가 없다면 기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티단추도 있고 아니면 벨크로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아주 간단한 턱받이 케이프가 완성됩니다. 오늘은 초보자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턱받이 케이프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